인간관계에 지친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쇼펜하우어 명언. 잘해줘도 상처받고 거리를 두면 미안해진다. 인간관계는 왜 늘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은 서로 가까워질수록 더 불행해진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에 휘둘리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아는가?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한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럽다. 멀어지면 추위에 떨고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그 연결 속에서 필연적으로 상처를 경험한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관계에서 생긴 상처로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한다. 중요한 건 이 딜레마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지점 말이다. 그 거리는 고슴도치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겐 편안한 거리가 다른 이에겐 불편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이 거리 조절에 유독 서툴다. SNS는 우리를 24시간 연결된 상태로 만들었지만 정작 진정한 연결은 희박해졌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과도하게 얽혀 있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진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보다 지금이 더 복잡하다. 그때는 만나지 않으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메시지가 오고 게시물이 올라오고 반응을 기대하게 된다. 거리를 두려 해도 완전히 멀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우리가 이 거리 조절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기대, 사회적 통념, 의무감이 우리가 원하는 거리보다 우선시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데도 가까이 있고 편안한데도 죄책감을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예의란 고슴도치들이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적당한 거리다. 예의는 냉정함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거리 유지의 기술이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쳐 있다면 그건 거리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가시가 찔리고 있거나 너무 멀어서 냉기에 떨고 있을 것이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보다 한 세기 앞서 이미 같은 통찰을 제시했다.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랑은 줄어든다.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온 밤, 당신은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아니면 소진되는가? 대부분은 후자일 것이다. 왜 그럴까? 인간관계에는 필연적으로 가면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니, 보여줄 수 없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수행하느라 진짜 자신을 억압한다. 쇼펜하우어는 사교 모임을 특히 경계했다. 사교는 우리의 개성을 억압하고 평준화시킨다. 모임에 가면 모두가 비슷한 주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날씨, 직장, 최근 화제가 된 뉴스. 진정으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대화에서 배제된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대화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죽음, 고독, 삶의 의미 같은 주제는 분위기를 가라앉힌다. 사람들은 가벼운 것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표면적인 인간이 되어간다. 더 심각한 건 타인과의 비교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들에 비해 뒤처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비교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객체화한다. 나는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비친 나가 된다. 이 과정에서 본래의 자아는 왜곡되고 변형된다.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명확했다. 고독. 훌륭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타인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찬양한 이유다. 물론 완전한 고립은 답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어느 정도의 관계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 100명의 피상적 관계보다 한 명의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준다. 당신이 관계에서 지쳤다면 관계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일 때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편안한 소수와의 관계에 집중하라.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가 있다. 그는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동정심을 유일한 진정한 도덕의 기초로 삼았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동정심이다.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 이것이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동정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더 많이 상처받는다. 타인의 고통을 깊이 느끼는 만큼 타인의 악이나 무관심도 더 날카롭게 경험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들이 관계에서 유독 힘들어하는 이유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천재의 저주라고 불렀다. 깊이 느끼는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다. 예술과 철학에서는 자산이지만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는 약점이 된다. 더 복잡한 건 동정심이 때로 우리를 조종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너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 이런 말들은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해 관계를 유지시킨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종종 동정심을 먹고 자란다. 상대방의 불행을 공유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우리를 묶어둔다. 떠나면 그들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동정심이 아니라 공의존이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동정심과 위선적 동정을 구분했다. 진정한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을 줄이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다. 반면 위선적 동정은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많은 이들이 후자의 함정에 빠진다.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돕는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이런 관계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진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하다. 동정심을 가지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에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 당신은 타인의 구원자가 아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그것이 당신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동정심은 자기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관계에서 지친 많은 이들이 실은 과도한 동정심 때문에 고통받는다. 자신의 필요는 뒤로 하고 타인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그러다 결국 고갈된다. 빈 컵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다. 자신을 먼저 채워라.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타인에게 진정으로 베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자신의 고통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불행의 원천은 기대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한다. 이해받기를, 사랑받기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한다. 문제는 타인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욕구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쉽게 잊는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것을 당연시한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망친다.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원망이 쌓인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냉정하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비관적으로 들리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유를 준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진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면 감사하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태도가 역설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관계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 기대가 없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의 본래 모습을 존중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정이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낭만적 사랑의 기대에 대해 신랄했다. 사랑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우리가 느끼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은 실은 생물학적 충동의 변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연애 초기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든다. 환상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실망이 찾아온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의 환상이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간단하다. 처음부터 환상을 갖지 마라.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친구, 완벽한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결함이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수월해진다.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배신감을 느끼는 대신 역시 인간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냉소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적 지혜다. 타인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나타났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성숙한 관계의 자세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불행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관계를 추구한다. 설령 그 관계가 불행을 가져와도.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본다. 평범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군중을 견디지 못한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신적 풍요의 증거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대면한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요구, 역할의 가면을 벗고 순수한 나를 만난다. 이것이 불편한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을 찾는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타인의 회사를 필요로 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관계 중독은 실은 자기 회피다.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생각들, 불안, 공허, 의미에 대한 질문. 이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고 사람을 만난다. 무엇이든 좋다. 자신과 단둘이 있지만 않으면. 그러나 이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악화시킨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와 사색을 고독의 가장 좋은 동반자로 꼽았다.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색은 자기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삶의 의미, 가치, 방향. 이런 본질적 질문들은 소란한 군중 속에서는 떠오르지 않는다.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깊은 곳에 도달한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관계의 질도 바꾼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와 있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의존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의존적 관계는 취약하다. 상대방이 없으면 무너진다. 반면 선택적 관계는 강하다. 혼자서도 괜찮지만 함께 있으면 더 좋은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분 전환을 찾지만 현명한 자는 고독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당신이 관계에 지쳤다면 어쩌면 필요한 건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더 많은 고독일지 모른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존감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자신이 무엇인가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인정에서 자존감을 얻으려 한다. 칭찬받고 인기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려 애쓴다. 그러나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타인의 평가는 변덕스럽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다. 그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늘 불안정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신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어리석음의 증거다. 진정한 자존감은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내부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 범인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자신을 평가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평가한다. 이것이 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비결이다. 타인의 인정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내 가치는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관계에서 소진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사람임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이 증명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한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하라. 그러면 타인의 세계가 필요 없어진다. 독서, 사색, 창작, 자기 성찰.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채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덜 의존한다.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얻는 만족은 일시적이다. 금방 다시 공허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 쇼펜하우어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순환에 갇혀 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 한다. 진정한 자존감은 조용하다. 과시할 필요가 없다.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냥 존재한다.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편안하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관계에서 늘 긴장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인정, 사랑, 소속감. 그리고 다시 물어보라. 그것이 정말 타인에게서 나와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자신에게서 찾아라. 타인은 당신을 완성시킬 수 없다. 당신만이 당신을 완성시킬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유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관계에서 지치는 많은 이들의 문제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싫은데도 응하고, 불편한데도 참고, 부담스러운데도 받아들인다. 왜일까?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불안,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공포.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묶어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 지혜로운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다. 자기 보호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은 유한하다.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선택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사회적 의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우리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이 의무의 상당수는 실은 강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모임에 꼭 가야 하는가? 그 부탁을 꼭 들어줘야 하는가? 그 사람과 꼭 만나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다. 거절의 기술은 단순히 no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것에 예라고 답하고 현명한 자는 중요한 것에만 예라고 답한다. 거절을 연습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거절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왜냐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의 예는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해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진심이고 후자는 의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이다. 그것을 함부로 주지 마라. 타인에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생명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운가? 그렇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하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라.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깊이 관찰한 사상가였다. 그는 인간관계에도 계절이 있다고 봤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란다. 한번 맺은 우정은 평생 가야 하고 사랑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사람은 변한다. 당신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한다. 5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른 사람이다. 관심사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뀐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한다. 더 이상 공감대가 없는데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은데도. 왜냐하면 우정이라는 이름, 일이라는 개념이 우리를 묶어두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달릴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만든다. 모든 관계에는 수명이 있다. 어떤 관계는 몇 달, 어떤 관계는 몇 년, 어떤 관계는 평생.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의 종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존재의 법칙이다. 중요한 건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관계가 의미 있었는가다. 1년 동안의 깊은 우정이 10년 동안의 피상적 관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관계의 휴면기에 대해서도 통찰을 보였다. 어떤 관계는 일시적으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다. 이것도 자연스럽다. 억지로 연락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의 공백을 견딘다.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매주 만나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관계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라.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끊지도 마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당신이 어떤 관계에 매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관계는 지금도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가? 죽은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지나간 것을 놓아줘야 새로운 것이 온다. 이것이 삶의 순환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깊이 관찰한 사상가였다. 그는 인간관계에도 계절이 있다고 봤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란다. 한번 맺은 우정은 평생 가야 하고 사랑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사람은 변한다. 당신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한다. 5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른 사람이다. 관심사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뀐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한다. 더 이상 공감대가 없는데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은데도. 왜냐하면 우정이라는 이름, 일이라는 개념이 우리를 묶어두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달릴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만든다. 모든 관계에는 수명이 있다. 어떤 관계는 몇 달, 어떤 관계는 몇 년,
어떤 관계는 평생.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면 실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의 종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존재의 법칙이다. 중요한 건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 관계가 의미 있었는가다. 1년 동안의 깊은 우정이 10년 동안의 피상적 관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관계의 휴면기에 대해서도 통찰을 보였다. 어떤 관계는 일시적으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다. 이것도 자연스럽다. 억지로 연락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의 공백을 견딘다. 관계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라.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끊지도 마라. 당신이 어떤 관계에 매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나간 것을 놓아줘야 새로운 것이 온다. 이것이 삶의 순환이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로는 역설로 끝난다. 그는 고독을 찬양했지만 동시에 동정심을 도덕의 기초로 삼았다. 그는 관계를 경계했지만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혼자일 수 있어야 함께할 수 있다.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편안하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에서 자유롭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 타인은 당신을 완성시켜주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정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환상 없이, 기대 없이, 집착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관계.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지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행복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관계에서 지쳤다면 이제 멈춰 서라. 숨을 쉬라. 그리고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발견할 것이다.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관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다.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걸을 수 있다. 당신의 걸음을 시작하라. 혼자서. 그리고 걷다 보면 같은 방향으로 걷는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그때 억지로 보조를 맞추려 하지 마라. 각자의 속도로 걸으면서도 함께 걸을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다. 관계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가벼운 동행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혼자이면서 함께.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인간관계의 지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에 지쳐 있나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진실이 가진 힘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당신만의 거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지점. 당신이 온전히 당신으로 숨 쉴 수 있는 그 거리. 그곳에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